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나이에 알콩달콩 신혼을 즐기고 있는 결혼한 지 1년이 아직 안 된 새댁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정말 피가 마르게 힘들었던 기간이 있어서 이렇게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기웃기웃하다가 사연을 올려봐요. 남편을 만나게 된 이야기부터 결혼을 하고 고된 시간을 거쳐 드디어 신혼생활을 즐기게 된 저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의 직업은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대학을 유아교육과를 졸업했고 졸업과 동시에 각고의 노력 끝에 어린이집 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예뻐해서 유아교육과에 진학했고 어린이집 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진로를 결정했고 조금 더 친절하고 유능한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피아노도 배우고 미술 교육도 배우고 그랬어요. 저도 나이 30을 맞이하면서 경력이 꽤 되는 선생님이 되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아이들의 담당 선생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아이들이랑 잘 지내고 있었기에 능력적으로도 괜찮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이전에 근무했던 어린이집이 건물 허가 문제로 인해 폐원을 하게 되면서 급하게 다른 어린이집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전 어린이집보다 집에서 훨씬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가게 되었다는 점이었죠. 새학기 시즌에 맞춰서 제가 이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원장 선생님은 저에게 7세 반을 맡아주었으면 하셨어요. 원래도 소통이 잘 되는 6, 7세 반 아이들의 담임을 맡고 있었기에 원하던 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출근을 하고 7세 반 친구들과 하나하나 눈을 맞추면서 인사를 했는데 이러면 안 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쎄한 느낌이 오는 친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윤민지라는 친구였는데 제 생각에는 문제가 조금 심각해 보인다 싶을 정도로 아나무인인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지가 뭐 같은 반 친구들을 괴롭히는 건 늘 있는 일이었어요. 그저 장난감 빼앗고 그림 그리는 걸 찍거나 망치고 하는 건 친구들도 익숙한지 민지에게 따지거나 하지 않고 그러려니 하고 피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고작 7살짜리 아이들이 그럴까 싶어서 쭉 지켜봤는데 민지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대단한 친구였습니다. 친구들에게 매일같이 상처를 냈거든요. 핥히고 꼬집는 건 기본이고 깨물어서 몸에 이자국으로 멍을 내는 일도 잦았습니다. 아이의 턱 힘이 얼마나 세던지 제가 물어뜯는 민지를 말리는데 물어뜯는 행위를 멈추지를 않더군요. 민지 때문에 다친 친구들의 부모님께 다친 사실을 알려드리고 민지의 부모님께도 전화해서 민지가 오늘은 이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하거든요. 이런 걸 숨기면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괴롭히는 줄 알고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모로 복잡해지니까요. 제가 아무리 민지한테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을 해줘봐야 부모가 한번 혼내는 게 더 잘 먹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민지네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서 민지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고 친구들이 많이 불편해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한테 불쑥 그러시더라고요. 근데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알아서 하세요. 선생이 왜 있는 건데요? 저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죠. 여태 만났던 어머님들은 제가 전화하면 죄송하다고 약국에서 약을 사다가 전달해 주시고 직접 다친 아이에게 사과도 하셨거든요. 어머니들끼리 서로 얼굴 붉힐 일 없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가며 아이들을 더욱 잘 보살펴 주십사 요청하셨는데 너무 아나무인인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니까 민지도 친구들에게 굳이 배려를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봤던 터라 어찌 설명을 드리고 어머님께 민지를 교육해 주십사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 정도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학기 초에 보통 학부모 상담을 하거든요. 이 아이의 성향이 어떤지, 어린이집에서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무엇인지, 혹은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제가 더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특히 알레르기 같은 부분은 아이가 크게 아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훨씬 더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서면으로 알레르기 있는 음식을 적어달라고 학부모님께 보내고 있고요. 분명 민지의 상담 일지에는 알레르기 음식에 대한 부분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서면으로 제출하신 문서에도 알레르기 음식 부분이 공란으로 비어 있었기에 아무거나 잘 먹는구나 싶었죠. 그날은 어린이집 반찬으로 견과류 조림이 나왔는데 민지가 땅콩을 먹자마자 캑캑거리면서 막 입술부터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놀라서 민지 어머님께 전화를 드리니 그제야 우리 아이한테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데 그걸 먹이면 어떡하냐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애 잘못되면 책임지실 거예요? 하면서 응급실 당장 보내라고 막 화를 내는데 정신이 쏙 빠지더라고요. 일단 응급처치는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에 서둘러서 구급차를 불렀고 아이를 대학병원으로 옮기고 주사를 맞췄어요. 이후에 어린이집에 돌아와서 민지 어머님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알레르기 음식이 있었으면 상담 시에 혹은 서면 자료에 제출을 해주셨어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분명히 상담할 때 말했는데 선생님이 제대로 못 들은 거라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상담일지를 다시 보아도 알레르기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는데 말이죠. 거기다가 민지는 매일같이 지각을 일삼는 친구였어요. 물론 어린이집 등원이라는 게 나름 유동적이고 친구들에게 맞춰서 이뤄지기는 하지만 수업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은 8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 등원을 하고 간식을 간단하게 먹고 그 이후부터는 만들기도 하고 놀이도 하고 한글이나 숫자 공부도 해요. 그런데 민지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등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달에 등원 일수를 채우지 않으면 원비가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꼬박꼬박 나오기는 하는데 어떤 날은 11시에 나오고 어떤 날은 9시에 나오고 이러니까 애도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늦게 왔으면 수업에 잘 참여를 해줘야 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만들기 하고 있는 걸 방해한다거나 미술 수업할 때 그림 그리고 있으면 종이를 찢는다던가 색연필을 뺏는다던가 하면서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태생이 마른 체질이긴 하지만 민지 담임을 맡고 나서부터 스트레스로 살이 쭉쭉 빠져서 정말 해골처럼 살이 빠졌어요. 오죽하면 친구들이며 가족들이며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볼 정도로 몰골이 피폐해졌습니다. 정말 민지 때문에 저는 어린이집 근처에 있는 수학과를 매일같이 다녀야만 했거든요. 제가 어린이집에 취직을 한 건지 병원에 취직을 한 건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민지가 친구들 얼굴에 상처라도 내면 병원으로 달려가서 드레싱도 해줘야 했고 약도 처방받아 와야 하는 일이 제 일과나 다름없었어요. 어느 부모가 귀한 자식 얼굴에 상처가 나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제가 어린이집에서 일지를 써야 된다거나 다른 일을 해야 할 시간에도 제 할 일을 못하고 민지만 지켜봐야 했습니다. 매번 아이들이 다칠 때마다 다니던 어린이집 근처에 수학과가 이사를 간다는 소식은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친절하게 매번 아이들을 응대해 주시던 수학과 선생님이 사라지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병원에 가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우리 반 친구의 팔뚝에 또다시 민지의 입자국이 났고 멍이 들 것 같아서 재빨리 아이를 데리고 제일 가까운 내과에 갔습니다. 남자 의사 선생님 혼자서 내과 진료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애를 데리고 오니 친절하게 드레싱도 해주시고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린이집 선생님인 걸 모르시는 의사 선생님은 어머님 하면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낳은 아이가 아니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저는 어린이집 선생님인데요? 하기도 웃겨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그 주에 또 다른 애를 핥힌 민지에게 경고를 하고
아이를 데리고 내과를 방문해서 진료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2주일 동안 각기 다른 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을 찾아가니 그제야 의사 선생님께서 의문을 가지시더라고요. 젊어 보이시는데 애가 몇이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죠. 저는 아기 엄마가 아니라 어린이집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문이 풀리셨는지 아, 그러셨구나 하시는 겁니다. 제가 민지 때문에 매번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건지 채기가 가라앉질 않고 있어서 아이 진료를 보는 김에 저도 진료를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임신 가능성은 없으신 거냐고 물어보시길래 미혼이라고 대답을 했죠. 평소에도 병원 가서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 의사 선생님께서 또 환하게 웃으시면서 아, 그러세요? 하면서 처방을 해주셨어요. 생각보다 푼수 같은 모습이 있으시다고 생각하고 아이랑 저랑 진료를 받고 처방도 받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 당연한 수순으로 저는 내과 단골이 될 수밖에 없었죠. 새학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병원을 얼마나 다닌 건지 진짜 민지 때문에 너무나도 속이 상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병원에 가야만 했고 저는 다른 학부모님들에게도 시달리게 되었어요. 그도 그럴 게 고작 5월밖에 안 됐는데 우리 반 친구들이 적어도 3-4번씩은 병원에 다녀왔으니까요. 제 속이 얼마나 말이 아니겠습니까? 밥만 먹으면 체하고 민지 얼굴만 봐도 속이 답답한 게 진짜 딱 죽겠더라고요. 내과에 들러서 체했을 때 먹는 약을 매번 처방받는 것도 나중에는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 붙잡고 선생님은 절대로 폐업하시면 안 된다고 사정을 했다니까요. 그래도 7살이니까 이번 학기만 지나면 초등학교에 가게 될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꾸역꾸역 버텼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름방학조차 멀게만 느껴지는 시기였어요. 아이들의 옷차림이 반팔로 바뀌었는데 방학은 왜 이다지도 멀리 있는 걸까요? 학부모님들은 저에게 매번 불만이 섞인 전화를 하셨고 저는 전화에 대고 죄송하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민지를 퇴소시켜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시는데 어린이집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관이다 보니 저희가 함부로 퇴소를 시킬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제가 민지네 어머님께 어린이집에 와달라 부탁을 드렸죠. 상담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요. 아버님도 같이 오셔서 듣는 게 좋겠다고 했더니 어머님께서 저한테 노발대발 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혼해서 한부모 가정이거든요? 나 혼자서 우리 민지를 키우고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아빠를 오라고 부를 수가 있어?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선생, 내가 오늘 오후에 갈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담일지 그 어디에도 민지가 한부모 가정이라고 적혀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은 게 누군데 저한테 화를 내는 건지 너무 짜증났어요. 거기다가 어린이집에서 보통 늦어도 애들이 6, 7시면 다들 집으로 귀가라거든요. 그날은 본인이 일이 있다고 하시더니 결국 7시 반에서야 어린이집에 찾아와서는 원장 선생님 어디 있냐고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원장 선생님께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저와 함께 어린이집에 남아있어 주셨기에 망정이지 퇴근하셨으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와서 제가 민지 어머님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원장 선생님께 하더라고요. 어린이집 망하게 만들겠다면서 자기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하대를 하는 거냐고 막 난리를 치는데 우리 원장 선생님께서도 화가 나셨는지 결국 민지를 우리 어린이집에서 퇴소를 시키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민지 어머님께서 생각하셨던 방향이랑 일이 다르게 흘러간다고 느끼셨나 봐요. 갑자기 또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바뀌시면서 정에 읍소를 하시더라고요.
혼자 벌어서 애를 키우는데 여기서 당장 나가게 되면 애는 누가 봐주냐고 애 혼자 집에 있어야 한다고요. 죽어도 이 어린이집에서 퇴소할 수 없다고 막 눈물을 흘리시는데 원장 선생님이랑 저랑 무슨 드라마 한 편 보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더니 은근슬쩍 담임 선생님의 자질이 부족해서 애가 더 엇나가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우리 민지가 집에서는 그렇게 사나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어린이집만 오면 자꾸 그런다고 하니까 제 탓이 아닌가 싶다고요. 원장 선생님도 결국 경고만 주는 걸로 일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 퇴소라는 게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은 퇴소 이야기를 꺼내면 부끄러워서라도 스스로 퇴소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민지 어머님은 그런 것도 없으신가 봅니다.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원장 선생님도 저보고 민지를 더 집중적으로 보라고 하는데 반에 아이들이 몇 명인데 민지만 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최대한 사고를 칠 수 없게 집중 마크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무색하게 민지는 또 장난감을 던졌고 우리 반 아이 머리에 혹이 생겼어요. 살면서 제가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을 많이 해본 적도 없는 것 같네요. 나중에는 다른 학부모님들께서 어린이집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한숨을 쉬시면서 민지가 또 무슨 짓을 했나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도대체 민지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지 막막했죠. 여름이 다가오니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가 왔어요. 저는 손꼽아 방학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민지네 어머님께서 어린이집으로 전화를 하신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여쭈어보니 민지가 글쎄 모기가 물려서 왔다면서 어린이집에 모기가 있는 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책임질 거냐요. 아니, 모기는 밖에서 물렸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진짜 이 꼴을 다 봐가면서 참고 애를 돌봐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손꼽아 기다리던 여름방학이 왔고 2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푹 쉬었습니다. 어린이집 출근을 안 하니까 정말 너무 행복하고 평화롭더라고요. 친구들 만나서 술도 먹고 동남아 여행도 다녀오고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2주일은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어린이집 방학이 끝나자마자 민지를 보자마자 체한 느낌이 확 왔고 결국 아이들 낮잠 시간에 저는 내과로 향했습니다. 제가 아이도 없이 혼자 가서 위장약 처방을 해달라고 하자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빤히 보셨어요. 그러더니 요 며칠 안 보여서 아이가 잠잠한 건지 아니면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궁금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을 그만둔 건 아닐까 걱정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죠. 제가 일을 그만두는 게 왜 의사 선생님의 걱정거리가 되는 건지. 그러더니 저한테 갑자기 그러시는 겁니다. 저한테 자꾸 마음이 쓰인대요. 퇴근은 언제 하는지 궁금하다면서 혹시 퇴근하고 자기랑 데이트할 생각은 없냐는 거예요. 멀끔하게 생겨서 의사식이나 됐는데 저한테 데이트 신청까지 하니까 제가 당연히 혹하지 않겠어요? 어른들 말씀에도 사자 직업 가진 사람이 최고라고들 하시잖아요. 갑자기 저한테도 봄날이 찾아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막 들고 의사 남친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당연히 좋지. 그날 바로 퇴근 후에 데이트를 했어요.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시는데 차도 외제차를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주말에도 별일 없으면 토요일 오전 진료 끝나고 같이 영화를 보자고 하시길래 저도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2번, 3번 만남이 이루어졌고 저한테 위장약을 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근본적인 스트레스를 푸는 게 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설명했죠. 우리 반 친구 중에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친구가 있다고요. 그랬더니 그 말썽을 피우는 친구들 분리시키는 게 좋지 않겠네요.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친구들이 활동할 때 민지가 집중을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공간을 슬쩍 분리해보는 게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며칠 동안 반 아이들이 활동을 할 때 민지는 놀이방에서 놀게 한다던가
민지가 교구 활동을 할 때 친구들은 야외 활동을 하는 식으로 분리를 해봤어요. 민지를 제가 전담하고 보조 선생님이 아이들과 활동을 하니 서로 싸울 일도 없고 너무나도 원이 평화로운 겁니다. 원장 선생님도 진즉 이렇게 분리해서 활동을 시킬 걸 그랬다면서 저한테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저는 제 남자친구 덕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모두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는데 딱 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바로 민지네 어머님이요. 어린이집에 전화를 해서는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애만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게 다른 공간에서 놀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애 일부러 왕따를 시키는 겁니까? 퇴소하라고 했는데 퇴소 안 했다고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굴어요? 내가 당신네들 전부 교육청에 고발할 거야. 교육청에 고발을 하긴 뭘 하신다고 그러세요, 어머님. 민지도 활동을 하려면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덕분에 친구들이 다치지도 않고 민지도 만족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퇴소 처리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저한테 퇴소 운운하시면서 협박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죠. 한부모 가정이라고 무시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어린이집까지 그만두면 우리 민지는 누가 돌보나요? 제가 일 그만두고 저랑 민지랑 손가락 빨면서 집에만 있어야 하나요? 이제 2학기가 시작되었으니 다른 어린이집에도 빈자리가 꽤 많을 거예요. 시간을 드릴 테니 그때까지 다른 어린이집을 알아보세요. 그러고 났더니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대요. 저는 드디어 민지를 안 봐도 되는 건가 싶어서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상한 데서 터진 거죠. 진짜로 민지네 어머님께서 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거예요. 제가 민지를 왕따시키고 은근히 괴롭히고 구박을 했다고요. 민지한테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을 일부러 먹이기까지 했다고, 모기 물리라고 일부러 야외에 내놓은 것 같다고 신고를 넣었더라고요. 요즘 어린이집에 CCTV 다 달려있는 거 아시죠? 상담 일지도 전부 파일로 정리해두고요. 당연히 제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증거는 차고 넘쳤고 무혐의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민지 어머님께서 전화가 와서는 합의를 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무슨 합의요? 하고 물어보니 돈을 좀 주면 민지를 괴롭힌 것도 비밀로 해주고 맘카페에 올리지 않겠대요. 제가 참다 안 되었기에 마음대로 하시라고, 우리도 법적 증거 다 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고 했더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면서 전화를 뚝 끊더라고요. 제 뒤로 전화도 안 받으시고 전화도 걸려오진 않았는데 찰면피는 찰면피인지 민지는 계속 어린이집에 등원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남자친구한테 전부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냐면서 이런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대요. 자기랑 결혼해서 집에서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편히 쉬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안 그래도 자기 벌어둔 돈이 꽤 있고 돈도 잘 버는 의사라고 호강시켜주고 싶다고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물론 저보다 6살이나 많았기에 저보다야 부자일 거라고 생각은 하긴 했지만 대놓고 이야기를 하니 당황스럽더군요. 저도 이 일을 너무 사랑하고 즐거워서 시작한 거지만 정말 경력이 무색하게 민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솔직하게 저도 제 마음을 이야기했죠. 이 일이 너무 좋은데 결혼도 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사실 일 때문에 고생하니까 그만두고 결혼하자고 한 건 핑계라고 그냥 결혼하고 싶어서 한 말이래요. 남자친구가 결혼 정년기를 갓 넘어선 나이기도 했고 양가에서 빠르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길 바라시기도 했어요. 급물살을 타고 진행된 결혼 준비는 남자친구가 분양받아둔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는 것으로 시작했죠. 우리 집에서도 의사 사위가 온다고 하니 무리해서라도 혼수를 다 채워주겠다고 했고요. 시댁에서는 아들 혼자 공부 열심히 해서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해줬는데
알아서 의대 가고 졸업했다고 허례허식은 필요 없대요. 몸만 오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 걱정하긴 했거든요. 열쇠 3개는 해와야지 이러실까 봐요. 그렇게 양가 상견례 자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저와 부모님, 예비신랑과 시부모님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비 시모가 막 통화를 하시는데 못 온다고? 응 알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누가 더 오실 분이 있냐고 하니까 예비 신랑에게 누나가 하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일이 바빠서 오늘 오기로 했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대요. 나중에 연락 따로 드려서 만나면 되는 거니까 알겠다고 했어요. 결혼 준비가 막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 신혼여행 날짜를 서둘러 정해서 어린이집에 휴가를 내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원장 선생님도 너무나도 축하한다고 휴가 뺄 수 있는 만큼 신혼여행을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결혼한다고 바빠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슬쩍 양해를 구했더니 우리 반 친구들이 전부 저한테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다른 반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이 축가라도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했지만 솔직히 경건한 결혼식을 하고 싶었기에 부탁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제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신혼여행을 가면 다른 일일 선생님들이 오셔서 아이들을 봐주시겠지만 또 제가 담임이니까 마음이 약간 불안해서 아이들 하나하나 껴안아주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했어요. 선생님이 결혼을 하게 되어서 며칠간 자리를 비우게 되었다고 말이죠. 아이들도 저를 꼭 끌어안아주면서 결혼 축하드려요, 선생님 축하해요 하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내가 이래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 하는 마음도 들고 괜히 코끝도 찡해지고 그런데 민지만 멀뚱멀뚱 있더라고요. 저도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지만 민지만 빼놓을 순 없어서 안아줬어요. 민지야 선생님이 하고 있는데 제 뺨을 확 핥히는 게 아니겠어요. 왜 끌어왔냐고 짜증난다고요. 결혼식이 내일 모레인데 뺨에 상처가 난 게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막 울었어요. 원장 선생님이 놀래서 저 달래주시고 당장 예비 신랑네 병원 가서 상처 빨리 아물게 약이라도 바르고 오라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예비 신랑이 도대체 그 문제아가 어떤 앤지 궁금하다고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씩씩거리는 걸 말렸죠. 꽤 밴드를 붙이면 안 보이는 정도긴 했지만 신부 화장을 해야 하는데 너무 속상했습니다. 결국 결혼식 당일까지 딱지가 앉아있는 게 눈에 띄었고 컨실러를 엄청 발랐는데도 티가 났어요. 그렇지만 정신없이 손님들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또 금방 잊어버리긴 했죠. 사진은 포토샵하면 티도 안 날 거라고 사람들이 위로도 해주었고요. 그런데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데 시모가 신우를 소개해주겠다면서 웬 여자랑 같이 들어오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는데 신우 될 사람이 글쎄 아는 사람인 거죠. 바로 민지와 민지의 어머님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입을 떡 벌리고 있으니 민지 어머님께서 뭐야, 선생이 우리 동생이랑 결혼할 여자야? 하면서 콧방귀를 끼는 겁니다. 시모는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더니 민지네 선생님이야? 아이고 신기해라 하면서 웃으시는데 저는 웃음이 진짜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신부님 입장 준비하셔야 돼요 하는 소리에 민지 어머님 아니 그니까 신우가 나중에 보자 하면서 나가는데 진짜 공포가 따로 없었어요. 제가 결혼식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가 신혼여행에 가서야 남편을 붙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결혼식 때도 정신이 없어 보였다면서 무슨 일 있었냐고 하길래 내 뺨에 상처낸 그 문제아 있잖아 하면서 운을 뗐어요. 그 문제아가 사실은 당신 조카 민지더라 하니 제 남편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당신 뺨에 상처를 낸 게 내 조카가 한 짓이라고? 그동안 친구들을 괴롭혀서 병원을 매일같이 오고 가게 한 문제아가 민지라고?
아주 잠시 곰곰이 생각을 하던 남편은 저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본인이 알아서 다 정리해주겠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신우라고 신우이 집 못하게 해주겠다고 든든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믿기로 했고, 남편은 신혼여행에서 다녀오자마자 시댁을 방문해 시부모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태 우리 와이프를 괴롭히고 있던 어린이집 원생이 있는데 그게 민지였다고. 신우이 딸 민지라고요. 시부모도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민지가 집에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 상상도 못했더라고. 신우가 워낙 바쁜 터라 애를 잘못 챙기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인 줄은 몰랐다고요. 저한테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지, 우리가 너무 아무것도 몰랐네, 고생했겠네 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시모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앞으로 최대한 마주치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고요. 근데 뭐 그게 쉽나요? 시댁이며 우리 신혼집이며 신혼의 집이며 다 한 동네나 다름없는 곳에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일이 쉽게 풀리는 듯 했어요. 제가 신혼여행에 다녀오니까 민지가 등원을 안 했더라고요. 원장 선생님한테 민지가 어디 아픈 걸까요? 하고 물어보니 다른 어린이집에서 입소 안내가 와서 어린이집을 옮겼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올케가 어린이집 선생님이니까 그것도 늘 부딪혔던 담임이라 피한 게 아닌가 싶었죠. 며칠 뒤 저녁에 남편이 시댁에서 밥이나 먹자고 하길래 생각 없이 따라 나섰는데 시댁에 신우랑 시조카가 있더라고요. 신우가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더니 곱깝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내가 올케 때문에 어린이집 그만두게 된 거 알지? 그게 무슨 소리야? 벌써 가족보다 마누라 챙기기부터 하는 거야? 내가 올케 때문에 그만둔 거 맞지? 우리 민지를 두고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알아? 아무튼 내가 올케 때문에 어린이집 그만둔 거니까 의사 남편 내조하는 셈 치고 일 그만두고 우리 민지 좀 돌봐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일을 해야 하니까 아침에 8시에 민지 데리고 가서 저녁 6시까지 민지랑 놀아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밥 먹여서 집에 보내줘. 다들 한 동네 사는 거 뻔히 아는데 어려운 일 아니잖아 하면서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옮긴 어린이집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는지 퇴소하라고 연락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오갈 데가 없으니까 저보고 시조카를 책임지라고 하는 겁니다, 글쎄.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계시던 시모가 신우 등짝을 짝 소리나게 때리시면서 철없는 것이 무슨 소리를 하냐고 역정을 내셨어요. 지 자식 자기가 잘 키워야지 애 성격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요. 남편이랑 시부도 그럴 거면 너 집 가서 밥 먹으라고 새아가 불편하게 하지 말고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우가 막 씩씩거리면서 이혼하고 천덕꾸러기 됐다고 아주 자기를 우습게 안다면서 시조카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 뒤로 신우가 일부러 남편 병원에 애를 던지듯이 맡기고 일하러 간다고 나가버리더래요. 불만 있으면 옳게 불러다가 애보라 그러라면서요. 남편이 참다 신우랑 싸움이 나고 시부모 계신 앞에서도 서로 네가 해라 어쩌라 하면서 싸웠대요. 시부모님은 남편 편을 들다가도 또 신우가 아픈 손가락인지 신우 입장도 이해가 간다는 식으로 굴었고요. 근데 사실 저 때문에 어린이집을 그만둔 건 또 아니잖아요. 결국 중재가 안 되니까 시부모님이 주말에 시댁에서 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어요. 주말에 찾아가니 신우가 저를 막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애를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일을 해야 하는데 어린이집 잘 다니고 있다가 옳게 오고 나서 그만두게 된 건 맞잖아. 그러니까 애를 봐주지 않을 거면 나한테 매달 생활비를 좀 주는 게 맞지 않겠어? 아니면 일시불로 한 1억만 당겨줘봐. 그러면 내가 집에서 애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사람이 너무 경우도 없고 뻔뻔하게 나오니까
오히려 제가 할 말을 잃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소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먹힌다 싶었는지 저한테 더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올케 성격이 좀 이상한 것도 맞잖아. 우리 애만 차별한 거 내가 모른 줄 알아? 우리 애만 괴롭히고 교묘하게 CCTV 없는 곳에서 구박 주고 그런 거 아니냐고. 우리 애가 힘이 좀 세긴 하고 성격이 나 닮아서 당차긴 하지만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는 애야. 제가 정말 가만히 이 모욕을 참고 있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정말 하늘에 맹세코 아이들에게 차별하거나 구박 주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었어요. 거기다가 민지가 어린이집을 그만둔 이후로 어린이집은 전에 없던 평화가 찾아왔고 저도 위장약을 끊게 되었거든요. 이 사달의 원인이 민지라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 왜 저한테 책임 전가를 하고 제 탓을 하는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이 상태로 가다가는 민지를 떠안는 건 물론이고 제 명예 못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도 참지 않고 질러버렸습니다. 저희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신우 때문에 집안에 또 이혼남 하나 늘리고 싶으세요? 시조카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어요. 상담 치료를 다녀봐야 할 수준이라고요.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시댁 식구들도 그렇게 느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말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남편은 누나 때문에 내가 이혼남 되면 좋겠냐고. 솔직히 그동안 병원 진료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애가 누군지 너무 궁금했는데 그게 민지라고 하길래 놀랬다고 하더군요. 놀란 수준이 아니라 쪽팔려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웠다고요. 만약 저랑 깊은 사이가 되기 전에 민지가 그 문제아인 걸 알았더라면 저한테 고백도 못했을 거라고 막 쏘아댔어요. 민지 때문에 와이프가 일주일에 몇 번을 병원에 들러야 했는지 누나가 알기나 해. 결혼식 날 뺨에 상처 났던 것도 민지가 할퀴어서 그렇게 된 거야.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민지가 지금 어린이집 쫓겨난 것도 5번째 아니야? 내가 이 사달이 날 줄 알았다. 1억인 네 집 개 이름이니? 도대체 네가 뭘 잘한 게 있다고 당당하게 돈을 내놓으라고 해? 너 깡패야? 도대체 내 배로 낳은 자식들이 어쩜 이리 다를 수가 있는지. 에휴, 아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찾아오지 마. 네가 여태 투자한다 사업한다 하면서 집안 살림이며 우리 노후 자금이며 거덜낸 게 하루 이틀이냐? 지 동생 대학 등록금까지 훔쳐가서는 결국 학자금 대출받게 한 게 누군데 그래? 시무랑 시부도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죄다 꺼내놓으시더라고요. 그동안 신우가 사고친 게 꽤 많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자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보다는 딸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자 신우는 우물쭈물해했어요. 그러니까 시부가 아주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냥 너 내 딸 아닌 셈 칠 테니까 명절이고 생일이고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너 안 와도 된다. 그냥 나가라. 보지 말고 지내자. 그러니까 그제야 신우가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잠시 미쳤던 것 같다고 그냥 신우의 짓 한번 해보려고 기죽여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도 어이가 없었어요. 저한테 막 아무렇지 않게 옳게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굴었지? 응. 하는데 진짜 사이코패스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신우 말로는 초장의 길을 잡아야 평생이 편하다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한 거라는데 그것조차 거짓말인 게 눈에 뻔히 보였습니다. 임기응변을 하려고 없는 말을 지어내니까 말들이 서로 맞지 않고 막 꼬이더라고요. 신우이가 식구들의 반응이 싸늘하자 시조카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너도 빨리 숙모한테 잘못했다고 빌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시조카가 눈을 말똥말똥하게 뜨고 신우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어린이집에서 잘 익으면 좋아했잖아. 돈 벌어온다고. 시부랑 시모가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신우한테 캐묻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신우가 저한테 했던 짓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합의금 운운했던 그 사건이요. 억지로 왕따를 시키고 애를 구박했다며 민원을 놓고 합의를 하자면서 돈 달라고 했던 그 일이 생각나면서 소름이 돋는 겁니다. 애한테 그런 짓을 시키면서 앞전에 강제 퇴소를 당했던 어린이집에서 돈을 받아다 챙겼던 거죠. 신고당하기 싫고 맘카페에 소문나기 싫으면 돈 내놓으라고 날강도 짓을 한 거예요. 제가 그게 생각나서 설마 이게 다 계획적인 일이었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신우 얼굴은 사색이 되고 시부모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시고 이거 원 사기꾼 아니야? 날강도야 니가? 내가 너 같은 걸 그동안 딸이랍시고 금이야 오기야 키웠다는 게 우라통이 터진다. 저는 마치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워낙 시부모도 남편도 신우한테 강력하게 뭐라고 하니까 제가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신우는 눈물 콧물 질질 짜내면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당했던 어린이집 생활이 사이다처럼 확 뚫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결국 그날 신우랑 시조카는 쫓겨나고 그 뒤로 우리 어린이집 앞에 찾아와서 저한테 계속 빌기 시작했어요. 시부모가 저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받고 와야 다시 얼굴 보고 지내겠다고 한 모양이더군요. 신우 얼굴을 아는 원장 선생님이랑 다른 반 선생님은 민지 어머님 왜 여기 와서 저러냐고 궁금해했는데 제가 차마 쪽팔려서 저희 신우예요 하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한 일주일을 넘게 저한테 빌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부모님까지 없으면 자기 진짜 못 산다고 하는데 저도 참 답답하더라고요. 결국 앞으로는 자식 교육 잘 시키고 이런 짓 안 하겠다고 각서까지 받은 다음에 완벽한 용서는 아니지만 지켜보겠다고 했어요. 제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주니 시댁에서도 은근히 고마워하시면서도 신우한테 기강 똑바로 잡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한 6개월 정도 제가 꾸준히 지켜봤죠. 시조카가 저를 만만하게 보고 막대하려고 하면 신우가 엄하게 혼내고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물론 제 눈치보다야 시부모님 눈치가 더 보이긴 하겠지만요. 알고 보니까 신우가 사는 집이 시부모님이 전세 얻어준 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집 빼라고 할까봐 더 기가 팍 죽어서 눈치를 보는 거였어요. 시조카는 옆에서 어른들이 자꾸 하지 말라고 하면서 엄하게 혼을 내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얌전해졌고요. 누구를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깨무는 일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제 눈치 보는 신우한테 대면대면하게 굴면서 선을 딱 지키는 중이고요. 결혼한 지 아직 1년이 채 안 된 시점이라 지금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놔야 평생 제 눈치 보면서 불편하게 살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참에 신우 성격도 좀 죽이고 시조카 교육도 똑바로 시켰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남편과는 여전히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고 제 편 들어주시는 든든한 시부모님께는 앞에서도 잘하고 뒤에서도 잘하는 중이에요. 신우와 시조카만 아니라면 조용하고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또다시 사연을 들고 찾아올 날이 없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